K2 수학학원의 김병주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중산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봤었죠? 예, 그 문제 중에서 4문제 정도만 간략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지는 각자 학생들이 다 갖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문제는 간략하게 생략하고 풀이과정 위주로 칠판에 판서를 하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오늘 제가 할 4문제는 15번, 다음에 17번, 다음 18번, 19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장에서는 이제 15분만 설명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장에서는 3문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15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15번은 집합 문제인데요. 가나다 조건이 주어지고 그 조건에 맞는 A, B, C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네요. 일단 가나다를 한꺼번에 보지 말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조건이 뜻하는 게 뭔지, 나 조건이 뜻하는 게 뭔지를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거대한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조건 먼저 가겠습니다. 문제를 보니 가조건에 적혀있는 조건은 A에서 B를 뺀 집합과 A에서 C를 뺀 집합의 합집합이 공집합이다 라고 하네요.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두 집합의 합집합이 공집합이라는 것은 둘 다 공집합이라는 얘기죠. 그 말은 A에서 B를 뺀 게 공집합이고 A에서 C를 뺀 게 공집합이라는 얘기겠네요.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결국 A가 B의 부분집합이었다. 그러니까 빼니까 남은 게 없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그리고 and A가 또 C의 부분집합인 거죠. 그러니까 C를 빼보니까 A가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면 두 개 한꺼번에 써봅시다. A가 결국 B에도 들어있고 C에도 들어있어야 되니까 B와 C의 교집합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죠. 자, 이걸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게 일단 전체 집합 를 써놓고, 자, 이 안에 A집합과 B집합과 C집합을 그려볼게요. B집합 그리고 C집합을 그리고, 자, 요 조그만 요 가운데 A집합을 아주 조그맣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A가 BC 교집합과 같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부분집합이라는 얘기는 같을 수도 있겠지만 더 작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겠습니다. 자, 이게 가조건에서 얻은 결과고 나조건 보겠습니다. 나조건. 나조건을 보니까 B와 C의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더라. 그 말은 여기가 공집합이라는 얘기죠. 그죠? 요 안에 1, 2, 3, 4라는 원소의 개수가 다 들어있어야 돼요, 모두가. 그래서 여기는 공집합이고, 이제 마지막 다조건입니다. 다조건이 뭐냐면, A에 원소 1이 들어있거나, 속하거나, 아니면 또는 3이 A의 원소이거나, 요 말이네요. 요 말은 이제 우리가 이제 자주 쓰는 이제 적어도라는 말을 씁시다. 연습하고 쓸 거거든요. 이 말은 적어도 포인트는 이 말은 이제 적어도라는 의미로 써보면 1과 3 중 적어도 한 개는 A의 원소이다 라는 말이죠. 자, 여기서 적어도라는 말 보고 연습합을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말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A, B, C 순서상이 될 수 있는 모든 경우, 전체 경우에서 빼주는 거예요. 뭘 빼냐면 결국 이거의 반대말, 한 개의 반대말, 일산 모두 속한다의 반대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1도 A 원소가 아니고 그리고 그 다음에 3도 A 원소가 아니라는 말을 바꿀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럼 이제 요거를 구해서 여기서 빼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단 전체 경우는 각각의 원소 1, 2, 3, 4가 원소 1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1, 너 어디 들어갈래? 단 여기는 안 돼.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어. 4가지 선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1은 4가지가 있고요. 마찬가지 2, 3, 4도 각각의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물어봤으니까 4에 4제곱이 될 거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빼기,
하냐면 1한테 물어봤어요. 1아, 넌 어디 들어가고 싶어? 단 A에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결국 어디죠? 여기, 여기, 여기 세 가지인 거예요. 세 가지. 그다음에 2한테 물어봅니다. 2야, 넌 어디 들어가고 싶니? 넌 A에 들어가도 괜찮아. 그럼 얘 똑같이 4개인 거죠. 4개. 4가지 있고. 그다음에 3한테 물었더니 1과 같은 경우죠. 난 4한테 물어도 이제 2와 같은 경우죠. 4도 마찬가지 어느 곳에 들어가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제곱 써주면 이게 바로 1과 3이 둘 다 A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를 뜻하는 겁니다. 이 경우를 빼주면 돼요. 이거 계산하면 선생님이 다 계산해 봤어요. 이게 256가지고요. 이게 144가지더라고요. 빼서 결과를 보면은 여기서 이걸 답으로 쓰면 안 돼요. 이걸 답으로 쓰면은 이제 다 계산하는 거 억울하잖아요. 이거 해주셔야죠. 빼기. 그러면은 자 이제 256에서 빼기 144가지를 하면 답이 112가지가 나옵니다. 보기에서는 이게 몇 번이죠? 4번이죠. 4번. 이렇게 15번을 잘 정리해서 풀면 됩니다. 일단 가나다 조건을 한꺼번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쭉 읽지 말고 이게 뜻하는 게 뭔지가 분석이 안 되면 이게 하등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읽고 이게 뜻하는 게 뭔지 일단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 조건으로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한꺼번에 가나다를 한꺼번에 보면 머리가 복잡해서 이게 또 좀 무슨 소리인지 모르거든요. 차근차근 하나씩 해결하는 게 이 문제 풀 때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15번을 마무리하고 17번으로 넘어갈게요. 17번도 집합 문제예요. 자, 17번 문제는 좌변과 우변에 있는 그 각각의 그 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서 나중에 같다라고 이제 그림을 먼저 그리고 나서 설명할게요. 이제 좌변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A에서 먼저 B를 빼겠대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C를 이제 빼겠다고 해요. C를 빼면은 그 결과 이제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바로 이제 좌변의 모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우변도 한번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변은 A에서 뭘 빼게 되면 B에서 C를 먼저 뺀 것을 빼게 돼요. 이걸 그림을 똑같이 그려보면 A에서 빼겠다. 뭘 빼겠냐면 B에서 C를 뺀 결과를 빼겠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이 부분을 빼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벤 다이어그램을 다시 한 번 더 그리면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자 A에서 이 부분을 빼는 거죠. A에서 그러면 그래서 여기가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왼쪽 오른쪽 다 그렸습니다. 그럼 이 두 개의 그림의 차이점이 보이실 거예요. A가 뭔가 좀 이상하죠? 이 부분이 없는데 여기는 있네요. 그게 같다는 말은 여기서 좌변과 우변이 같다는 말은 결국 이 부분에 집합 원소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니까 이게 뭐냐면 이 부분이 뭐냐면 뭔지 아시겠죠? 이 부분이 뭔지 바로 A 교집합 C예요. A 교집합 C가 바로 공집합을 얘기죠. 요거 조건 하나에 맞게 A, B, C를 배열하면 됩니다. 자, 그럼 다 끝나는 거냐? 좀 귀찮은 작업이 하나 남았어요. 뭐냐면 이제 B집합은 괜찮아요. 결국 이 조건에서 B집합이 하나도 해당되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B는 그냥 뭐 다 되는데 A, C를 요거에 맞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나하나 이제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만약 A집합이 공집합일 땐 C집합은 전부 다 되는 거예요. 전체 집합 위에 부분 집합인 거죠. 그래서 전체 집합 U가 1, 2, 3의 원수니까 원소의 개수에다가
얘가 1이 될 때는 그러면 원소를 1을 가질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얘는 C는 2와 3의 부분집합인 거죠. 부분집합. 그래서 이건 2의 내제곱이니까 4가 돼. 그럼 얘는 마찬가지로 2일 때도 3일 때도 다 4개가 4개가 될 거 같은 방법으로 이제 2개 있을 때 1하고 2가 있을 때 이때는 얘가 3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러니까 공집합과 자기네니까 이제 이거 2개가 되겠죠. 같은 방법으로 1, 3일 때도 2개고 그 다음에 2, 3일 때도 2개가 될 거예요. 만약 얘가 전체 집합일 때는 얘는 공집합 1개밖에 안 되겠죠. 이 개수를 다 세보면 됩니다. 8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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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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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그러면 총 27쌍의 A씨가 나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아까 B는 다 됐다고 했잖아요. B는 그리고 B는 8쌍 8개가 모두 되니까 모두 가능하니까 결국 27에다가 8을 곱한 게 A, B, C 순서쌍의 개수겠죠? 27 곱하기 8이 바로 답이 될 겁니다. 얘가 지금 216쌍이 나옵니다. A, B, C가 가능한 이렇게 해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좌변과 우변이 같을 때 도대체 무슨 말이냐를 먼저 정리하고 나서 이 조건에 맞게 될 수 있는 경우를 쭉 써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게 다 써야 되니까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 한 가지 경우만 생각하면 이건 다 같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 경우만 생각하면 다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 게 많아서 좀 겁을 못 수도 있는데 이건 한 번, 두 번, 세 번만 세면 나머지는 다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금방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잘 정리해서 무슨 소리인지 안 다음에 그에 맞게 쭉 써보면 전체 집합에 어느 수가 꼴라고 했겠죠? 3개밖에 안 돼요. 3개밖에 안 되니까 다 세는 데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말고 빨리 세서 답을 구하는 게 답을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17번도 마무리할게요. 이제 집합 문제는 끝났고 이제 명제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8번 갈게요. 번 문제를 지금 보고 계시겠죠? 일사분면 위에 1부터 5까지 점이 있고 여기 점이 25개의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점을 아주 빨리 체크를 해볼게요. 25개의 점 중에서 문제에 해당되는 조건에 해당되는 점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예요. 25개 적지 않아요. 이걸 하나하나 다 해보긴 무리라는 거죠. 뭔가 규칙을 찾아야 돼요.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나중에 100개가 있어도 할 수 있으려면 25개를 다 해보지 않고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자, 일단 여기다가 어떤 셈이 되는지 안 되는지 표시하기 전에 한번 이론을 어떤 방법으로 풀려고 지금 선생님이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거긴 점 P가 m,n으로 되어 있네요. 점 P가 저도 m,n을 이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그 A, B 점수점이 있는데 그 점수점을 지나는 선분 A, B를 대칭해서 원점이 P까지 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문제 조건을 맞추면 여기 OP를 수직 이등분하는 선분이 바로 AB다 라는 거죠. 자, 그럼 AB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면 일단 이 OP의 중점인 좀 N의 좌표는 당연히 2분의 N, 2분의 N이겠죠. 그리고 OP의 기울기가 지금 N분의 N이니까 그럼 이 직선 AB의 기울기는 이제 마이너스 N분의 N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한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에서 배웠을 거예요. 직선의 방정식에서 그 내용으로 식을 세워볼게요. y 빼기 2분의 n은 직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n분의 n이 되겠죠.
여기다가 x 빼기 2분의 m이 될 겁니다. 제가 좀 정리 좀 할게요. 양변에 곱하기 2n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변에. 그래서 정리를 하면 2mx 더하기 2ny가 m제곱 더하기 n제곱, 좀 뭐 복잡해 보이지만 어떻게든 정리가 됩니다. 여기 왼쪽이 2로 묶을 수 있어요. mx 더하기 ny로. 그다음 지금 a, b가 지금 정수점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짝수라고 말하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2의 배수. 그럼 얘가 지금 짝수가 돼야만 해요. 그러니까 m는 여기 있는 점이니까 자연수 맞죠? 그러니까 짝수 말할게요. 짝수가 돼야만 하거든요. 여기 n제곱 더하기 n제곱이 짝수가 되려면 두 가지가 있어요. n,n이 짝수이고 짝수일 때, 그리고 n,n이 둘 다 홀수일 때겠죠. 어느 하나가 홀수고 어느 하나가 짝수면 둘의 합이 홀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직관적으로 아시겠죠? 그거는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가 되는 점들을 저기서 찾기만 하면 끝이에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용할 거예요. 이제 골라내기만 하면 돼요. 뭘 골라내면 되냐면 홀수 인정, 홀수 인정. 그다음에 짝수. 그러니까 2,2는 짝수니까 되거든요. 근데 3,2는 안 돼요. 왜냐면 짝수랑 홀수가 들어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기도 보면 홀수 되고 여기 되고 여기 되고. 그다음에 짝수니까 여기 되고 여기. 그다음 마지막으로 홀수니까 여기 홀수 여기. 그다음 마지막으로 5도 홀수. 이 빨간색 점들이 바로 P가 될 수 있는 점이 개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몇 개냐면 총 13개가 돼요. 13개의 점들이 P점이 될 수 있어요. 답은 13개가 되겠죠. 이렇게 18번은 요거를 P점을 이용해서 이 직선 AB를 간략하게 이제 직선의 방정을 구한 다음에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과연 MN이 이 P점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서 될 수 있는 조건을 찾아내면 여기서 그냥 쉽게 골라내면 바로 답이 다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직선의 방정식 문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18번을 마무리하고 이제 1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제 19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죠. 19번도 아까 저기 몇 번이냐 15번처럼 조건이 많이 있네요. 조건을 잘 정리해서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되는 것을 고르고 되지 않는 것은 버려야 되는데 일단 기억 먼저 볼게요. AP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홀수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이 AP 집합의 P의 양의 약수의 약수의 개수를 묻는 문제죠. 이것은 이제 문제 조건에 따르면 P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뜻하는 거죠. 문제 잘 적혀있죠. 그럼 이제 우리가 정확히 외워야 약수 개수가 문제에 따르면 예를 들어 P를 가정해 봅시다. AX 제곱 B의 Y 제곱을 한번 가정하면 그러면 약수의 개수는 여기 지수에다가 플러스라는 장 곱한 게 바로 약수의 개수죠. 저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게 홀수라는 얘기죠. 그러면 조수의 곱 아니 세수의 곱 같은 숫자들의 곱이 홀수가 되려면 전부 다 홀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다 싹다. 어느 한 번만이라도 짝수가 되면 얘는 그냥 짝수예요. 얘가 다 홀수가 되려면 이 말은 또 뭐지? X, Y가 모두 짝수라는 얘기죠. 이 말이네요. 이 말. X, Y가 모두 짝수. 그러면 결국 P는 어떤 수의 제곱꼴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말은 또 뭐죠? 루트 P가 절대값의 네모니까 뭐 얘는 이게 되는 거고 결국 자연수가 된다는 얘기죠. 기억은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기억은 맞고 이제 남은 니은, 디귿 두 개를 해보겠습니다. 니은과 디귿은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틀렸어요. 그래서
그래서 발레 성립하지 않는 예를 하나만 들면 이제 니은 디귿은 이제 안 해도 돼요. 어떤 예를 들 거냐면 P를 2의 5제곱 곱하기 3의 1제곱으로 둘게요. 그리고 Q를 2의 1제곱 곱하기 3의 5제곱으로 둘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R은 조수의 최소 공배수니까 2의 5제곱 3의 5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니은을 보기 위해서 이거의 약수 중에 하나가 여기 집합에 안 들어있다는 것만 보이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였냐면 많지만 그 중에서도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런 녀석은 우변에 있는 집합의 원소에 있어요. 원소에 들어있어요. N A에 여기 들어있거든요. 이거의 약수 중에 이게 있단 말이죠. 원소. 근데 얘는 P의 원소도 아니고 그리고 Q의 원소도 아니란 말이죠. 또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원소 하나만 보더라도 여기는 없지만 여기는 있지만 여기는 없으니까 이게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니은 조건은 탈락. 따라서 니은은 안 돼요. 니은은 그래서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디귿 볼게요. 디귿은 공간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디귿은 AP의 원소의 개수와 AQ의 원소의 개수를 합하면 이제 AI의 원소의 개수보다 크고 낮다. 이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찬가지 이 조건을 쓰면 이거는 개수가 몇 개냐면 5 곱하기 2니까 10개예요. 6 곱하기 12개. 그 다음에 이것도 12개죠. 근데 이거는 약수의 원소가 있으니까 우리가 36개예요. 벌써 깨졌죠? 이게 훨씬 더 크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안 돼요. 그래서 답은 결국 기억만 되네요. 그래서 답을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약수의 개수를 이제 구하는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중학 교양이 이렇게 되죠. 너무 오래전 기억이라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좀 특이한 집합이죠. P의 양의 약수를 이제 집합을 하는 요 집합. 이거는 집합 문제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집합 문제를 좀 많이 푼 학생은 이것도 물론 이제 오래전에 배웠지만 이런 유형의 문제를 어떤 다른 문제에서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낯선 문제는 아니라서 고르는 문제는 이제 이거를 풀면 그 다음 게 풀리고 그다음에 이거 풀면 그 다음 게 풀리는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좀 특이하게 요거는 이제 맞고 요 두 개는 이제 틀려서 요거로 풀 때 요게 별로 도움이 안 되죠. 이건 발레를 잘 정리하면 니은 디귿 상권은 두두둑 아니라고 떨어지는 문제라서 발레를 잘 정하는 게 19번 문제 강점인 것 같습니다. 같을 때는 언제냐? 이때. 그때는 언제냐면 둘이 소수일 때. PQ가 소수면 이게 가능해요. 여담이지만 문제 풀 때 도움이 안 되는 내용이지만 이게 같을 때가 언제냐면 PQ가 소수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항상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소수가 아니고 둘이 이렇게 최소 공배수가 이렇게 엄청나게 커지면 니은 디귿이 다 깨지기 때문에 잘 모르시면 이걸 잘 세팅하면은 니은 디귿은 잘 되고 이건 그냥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이거 그렇죠.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 19번의 관건은 발레 어떻게 잘 세팅하느냐. 잘못 세팅하면 니은 디귿 중에 하나라도 아니면 둘 다 맞다고 나오기 때문에 잘 세팅을 해야 니은 디귿이 답이 아니다라는 게 되니까 발레 가는 문제는 좀 어렵죠. 그래서 19번을 선택했고, 자 이렇게 해서 중상고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문제 4문제를 풀어봤는데 이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이제 높진 않은데 집합 같은 경우는 이제 주어진 조건을 잘 정리하지 않으면 원소 개수가 좀 많아지면 하나하나 세기가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원소 개수가 차라리 많아버리면 이 문제를 세는 게 아니고 뭔가 이제 조건을 잘 정리해서 골라내는 문제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애매해요. 한 4개, 3개 이 정도면 애들이 도전해버린다는 거죠. 아까 지금 순서상 개수도 마찬가지죠. 점이 25개. 애매해요. 차라리
이게 25개가 아니고 100개 잃어버리면 애들이 겁을 먹어서 이걸 하나도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3개, 4개, 5개 이 정도 주면은 애들이 다 세요. 안 풀리면 세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시간을 막 쏟게 만들어요. 이상한 데서 막 흘러버리게. 그래서 3개, 4개, 5개를 빨리 세거나 아니면 이제 규칙을 빨리 찾아서 빨리빨리 넘어가지 않으면 어렵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세다 보면 시간이 다 지나서 생각보다 문제를 많이 못 풀어서 틀리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평소에 좀 빨리 세는 연습이라든지 그리고 세는 것도 좋지만 이걸 과연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좀 빨리 풀 수 없을까라는 걸 평소에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이번 시험 봤을 때도 무리하게 다 세다가 틀리지 않고 재빠르게 정리해서 이렇게 고르면 되겠다라고 아이디어를 정리해서 쉽게 넘어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평소에도 세는 방법은 답이 나왔다 하더라도 거기서 다 맞았다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지 말고 다른 방법, 좀 빠르게 푸는 방법 없을까라고 좀 더 한 단계 더 생각해보는 연습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 학원에 오면은 같이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것으로 오늘 수업 4문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